64번을 일단 언급을 좀 해볼게요. 64번이 너희 틀려서 언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F1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Fn 플러스 1번이 Fn번을 가지고 Fn 플러스 1번으로 넘어간다. 지금은 선생님이 너희들이 이제 이런 문장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야. 그때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약간씩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좀 일관성 있게 표현을 해주지만 조금씩 다른 표현이 있다. 그래서 Fn번에서 x 플러스 n을 넣어서 그 다음 걸 만들어낸다 이거죠. 1번 주고 n 플러스를 연결시킨 거죠. 다시 말해서 n에다 1 넣고 f2가 나올 거다. f2 넣고 f3이 나올 거다. 3 넣고 4가 나올 거다. 이런 식의 규칙을 갖고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얘는 5번을 물어봤어. 5번이 조금 애매합니다. 5번은 좀 애매해. 일일이 써야 되냐 아니면 무언가를 규칙을 찾아내야 되냐 이런 거죠. 그렇지? 5번이면 우리는 그냥 쓸 가능성이 더 높겠죠. 고일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이놈이 50번이었어. 그러면 쓰기를 포기를 하겠죠. 쓰기를 포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규칙성을 찾았어야 된다. 규칙성을 찾았어야 된다. 자, 문제는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은 연산이 안 되는 거고 규칙성을 찾는 게 하나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다. 이런 말이라는 거지. 그럼 식을 정리할 때 뭘 규칙이 잘 보이게끔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알겠어요? 규칙이 잘 보이게끔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간 연산을 안 하는 것입니다. 표현만 해놓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좋으니까 중간 연산을 해버려. 1 더하기 1 해버린다고. 1 더하기 2 해버려. 알았어요? 하지만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규칙성 찾는 문제에서는 수원에서 수열 파트에서는 규칙성을 찾는 문제는 연산을 하지 않는다. 표현만 해놓는다 이거죠. 표현만 해놓는다. 무슨 말이냐면 규칙이 보일 때까지만 표현하면 됩니다. 규칙이 보일 때까지만 표현하면 돼요. F2번 x는 F1번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는 거네요. 그러면 1번이 지금 x 플러스 1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규칙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다음 F3번 x라는 것은 자 그냥 이거는 요거를 굳이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냐 x제곱 이렇게 하지 말라 이 소리야. 굳이 됐어요? 아직은 필요 없습니다. 규칙이 잘 보이게끔.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이 식에다가 한번 더 수고할까요? F2번 x 플러스 2 이 말이죠. 그러면은 2번이 지금 요것이 2번이잖아요. 그 2번에다 x 플러스 2만 집어넣어라 이거네요. x 플러스 2를 집어넣을 때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소리입니다. x 플러스 3의 세제곱이 아니라 x 플러스 2 플러스 1의 세제곱이 이렇게 작성해달라 이거예요. F4번 한 3개 정도 하면 이제 확실히 보입니다. 얘에다가 3번에다가 x 플러스 3을 넣어라 이 말이니까 얘는 지금 x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세제곱 x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제곱 맞아요?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죠. 아하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형으로 가겠죠. 지금은 고일 문제니까 일반형까지 안 갔고 5번에서 끝난 거고요. 이게 일반형으로 가면 F 보통 n번째가 일반형입니다. n번째가 일반형이에요. 는 조심해야 되겠죠. 4번인데 1, 2, 3까지 왔단 소리예요. 이게 n번이면 n-1번까지 나왔단 소리죠. x 플러스 n-1, n-1 순서 바꿔도 관계는 없겠죠. 표현상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야. 뭐 관계는 없습니다. n-1부터 써도요. 그다음에 세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x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n-1의 제곱 플러스 1 이래 되겠죠. 요게 지금 fnx야.
그러면 질문은 이제 fnx를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겠죠. 맞죠? 근데 문제는 지금 3차니까 그렇게 어려운 전개가 아닙니다. 얘는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3차의 제곱, 2차의 제곱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3차의 제곱 어렵지 않고요. 2차의 제곱은 너무 쉬운 거고요. 알겠죠? 우리가 이거 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적어도 차수가 3차일 때 2차항, 4차일 때 3차항, 5차일 때 4차항의 개수는 그래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정리하고 풀어보겠습니다. 그쪽 설명할게요. 자, 얘는 몇 차 구하고 있다? 2차 구하고 있죠, 2차. 모르면 x, 요놈을 a라 넣는 거야. x 플러스 a의 세제곱의 2차항은 뭡니까? 3a x 세제곱입니까? 2차항. 3. x 두 마리, a 한 마리. 3a x 제곱. 그래서 얘 2차항은 3a가 누굽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n-1 a 요게 개수가 되네요. 맞나요? 그리고 오른쪽 플러스 1 여기까지가 지금 x제곱의 개수가 되겠다. 그렇지. 지금은 요거 1부터 n-까지 계산 모두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표현만 해놓으면 되겠죠. 알겠나요? 그럼 이 문제 답은 됩니까?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라? 5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5만 집어넣으면 1부터 4까지 10 해서 답은 31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5차도 풀 수 있고 6차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 자, x 플러스 a의 예를 들어서 6제곱이 된다 이거죠. 6제곱으로 풀어본 적이 없다.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뭐는 해야 된다? 뭐는 해줘야 된다? 얘가 x 6제곱은 알고 상수항이 뭐는 알아야 된다? a 6제곱인 건 알겠죠? 그러면 그 가까이 있는 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얘는 어떻게 되냐면 6, 이 6은 2육입니다. 6, x 5마리, a 1마리예요. 요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좀 힘들더라도 또 제일 뒤에 요거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중간은 모르더라도 얘하고 얘는 알 수 있고 얘하고 얘는 알 수 있다고요. 거꾸로 가면 됩니다. 6 x가 이제 1마리 a가 5마리 요건 알 수 있다. 이 6은 뭐라 했습니까? 이 6이라고 했어요.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 많이 나오는 거 x 6제곱입니다. 을 두 개를 뺐습니다. 뺐어요. 보세요. x 플러스 a의 6제곱에서 x의 6제곱을 뺐습니다. x의 6제곱을 뺐더니 최고창 사라졌어요. 최고창 사라지면서 5차 나왔고 5차 앞에 있는 개수는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 이렇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요게 어떤 식이냐? 식이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은 요거 계산해버릴 수 있어요.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질문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질문은 없어요. 자, 6차까지는 너무 오버했고 요런 내용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항식이 있어요. 다항식 fx는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fx 플러스 1 좀 더 쉽게 갑시다. fx를 뺐습니다. 다항식 fx가 있는데 fx 플러스 1에서 fx를 뺐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다항식 얘를 n차라고 볼게요. n차면 이 식은 뭐가 되냐면 n-1차가 된다는 지금 생각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한 겁니다.
아니, 조금 다시 한번 가볼게요. 현재 이 문제는 좀 더 어려운 거야, A니까. 얘가 A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면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fx 플러스 a 마이너스 fx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됐어요? 그리고 최고차만 본 거야. 그럼 6차가 어쨌어? 사라졌다 이거지. 그리고 얘가 몇 차가 됐어? 5차가 됐다 이거지. 5차 요거 알겠어요? 그런데 얘가 A면 문제가 좀 더 어렵고 A가 아니고 1이면 조금 더 쉬우니까 1차적으로 알아낸 사실은 차수가 줄어들었다. 요거 하나. 첫 번째.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보통은 아마 얘가 좀 쉽게 나오려면 fx가 2차가 나올 거고 우리가 이 결과적으로 1차가 나오는 것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보통은 좀 어렵게 나오면 3차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좀 어려운 문제. 3차면 2차가 되니까 그나마 머리선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4차, 3차는 너무 오버야 내 생각에. 2차, 1차는 좀 쉽게 알려주려고 나온 거고 3차, 2차가 좀 난이도가 높으면서 뭐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 지금 말하자는 의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 식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요 식. 아니 요 최고참 개수가 1이 아니고 다른 문자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3차로 오면 너무 머릿속이 얼지러우니까 우리가 느껴야 될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차수가 줄어드냐 이거 확인 작업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수가 줄어들면 그 다음 차의 최고차는 차수는 나왔지만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까지가 확인돼야 돼 원래는. 그러면 요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fx를 2차로 생각하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요놈이 a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플러스 c에서 보통 적을 때는 빼기가 세로 적는 게 좀 더 잘 보이잖아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ax 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적고 보면서 빼면 됩니다. 빼면 하나씩 적어볼게요. 2ax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네요. 그러면 2ax 그래 놔둬도 되겠네요. 더 이상 안 써도 되겠네요. 1차 상수합. 그러면 이렇게 뺐으면 원래는 f가 몇 차였어? 원래 f가 2차였는데 fx 플러스 1에서 fx를 뺐더니 차수가 1차로 줄어들었다. 이게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이 개수가 어떻게 됐냐 이런 내용이죠.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그 다음 최고차가 중요하니까요. 그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됐어요? 얘 사라져 안 사라져? 여기 사라져 안 사라져? 왜냐면 여기가 2차면 여기가 1차니까 여기가 2차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여기가 1차가 남으면 다시 여기도 1차가 있으니까 안 사라지면 두 개를 더 해야 되니까 힘들어질 거 아니. 근데 얘도 1차는 사라질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럼 여기에 있는 2차가 여기에 있는 2차. 여기에 있는 1차의 개수가 여기에 있는 1차의 영향을 그대로 준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나요? 그러면 추론해보고 얘가 2가 되면 어차피 최고차는 사라질 거고 여기가 2가 되니까 최고차는 뭐가 돼? 4ax가 되겠죠. 이 됐습니까? 4ax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식이 최고차 개수와 최고차 차수와 개수까지는 알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식을 다 적어야 되겠죠. 됐어요? 식을 봤을 때 얘는 적어도 차수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 식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음 식에 대해서. 됐어요? 적어도 차수가 하나 줄어든다. 요거는 적어도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 몇 차식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규칙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67번입니다. 67번 너희들 풀이를 봤더니 다 얘를 전개해서 풀었어요. 다 전개해서 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식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나왔어요. 식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나와서
알겠어요? 이 식이 지금 요 정도 나오니까 너희들이 이제 시도를 그렇게 했을 수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 4차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그러면 총계를 해갖고 푼다는 것은 물론 답은 나올 수 있겠지만 까다롭겠지. 어제 얘기한 내용이야. 너희들이 여가 2가 됐으니까 할만하다 하고 푼 건데 여가 4 정도 되면 할만하다 풀 거야. 한 10 정도 되면 나는 5% 포기를 하겠지. 방법이 다르다 이거지. 방법이 다르다. 알겠나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자, 두 가지 생각을 해줬습니다. 곱셈 공식 변형과 지금 곱셈 공식 변형의 기본이 합하고 곱입니다. 그러면 뭘로 연결한다? 근각에서 관계하고 연결을 시켜놔야 돼.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야지 문제를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더니 쉽더라 이 두 가지. 근데 앞쪽 공부할 때는 맨날 곱셈 공식 변형만 쓰고 있는 거야. 알았어? 뒤쪽 방정식 공부해야 근각에서 관계 연결해서 문제를 푼단 말이지. 근데 지금 앞에서도 보이면 그렇게 풀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법은 A에 관한 다항식의 형태니까 차수를 좀 줄이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냐. 2차니까 줄인다는 의미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차수를 줄인다는 것은 다 몇 차까지면 1차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개의 예를 보면서 이 두 개를 보면서 우리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라는 애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뭘 구하러 가는 중입니까? A, B를 구하러 가는 중이죠. 4, 1, 3, 1 A,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합은 1, 곱은 마이너스 1 합은 1, 곱은 마이너스 1 뭘로 간다고? 2차 방정식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가서 우리는 T방정식의 합은 1이고요. 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요. 는 0의 두 근을 A랑 B랑 놓은 거예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0 근에 대한 성질 하나 근에 대한 성질 하나 근각계수 관계는 원래 있었고요. 요 세 개로 이제 문제를 접근한다. 이 식은 차수를 줄일 때 사용하는 거고 요거 두 개씩은 곱셈 공식 변형으로 넘어갈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차수를 몇 차까지 줄인다고? 우리 차수를 줄인 것은 무조건 1차까지. 자, 그래서 얘 대신에 A제곱 대신에 A 플러스 1을 곱하면 여기는 2A. B제곱 대신에 B 플러스 1을 곱하면 B 대신에 B 플러스 1을 곱하면 B가 사라져버리네. 2가 되네요. 오케이, 4A가 되네요.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A를 직접 구하라 이 말이죠. 또 곱셈공식 변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A 하나만 나왔다는 것은 A 값을 구하라. 그래서 A가 크다는 말이 있네요. A는 뭐였습니까? 요 방정식의 두 근이었으니까 A가 큰 거네요. 그래서 T가 뭐야? 2분의 1 불마 루트 2인 거예요. 그 중에 A는 큰 거.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네요. 4를 곱하면 2 플러스 2 루트 2가 답이 되겠다. 좀 이해되십니까? 너희들이 쉬운 문제를 볼 때도 이런 방법이 생각이 돼야 돼요. 근데 쉬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어려운 문제 저렇게 풀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쉬운 문제도 이렇게 풀면 더 쉬워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문제가 의도하는 바가 이런 내용이구나를 이해하면 문제가 쉽게 보입니다. 보는 것이. 오케이. 이 정도는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가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 하는지 몰라. 이 문제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몰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처음에 해석을 해줍니다. 이 문제는 문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알겠어요? 그것만 알아도 첫 번째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도입이 제일 중요한 거야. 첫 번째 입구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입구도 틀려버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입구가 얼마큼 중요하냐면 첫 번째 들어갔을 때 내가 거기에서 놀 거 아니니. 막 놀다가 여기가 아닌 것 같다 하고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첫 번째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 첫 번째 생각이 나는 이런 생각으로 첫 번째를 들어갈 수 있고 저런 생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여튼간에 첫 번째 걸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계속 이상한 데서 놀면 안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이 첫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느냐 근거가 있어야 돼. 항상 알았어요? 이게 그 공부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일단 문제 봐볼게요. xyz가 1이에요. 세제곱이 13이야. 그리고 주어진 값을 구하라겠어요. 물음표가 날아가는 거지. 왜 물음표가 날아가?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안 주어졌다는 소리야.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안 주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인즉슨 질문이 우리가 원하는 2개의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니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특수한 값이든지. 저번 시간에 그거 있었잖아. 특수한 값.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1 xy 플러스 yg 플러스 g제곱 같아지면 x랑 y랑 g랑 같아지더라 이런지. 그러지. 여긴 조건도 다르긴 하지만 얘랑 주어져 가지고 얘가 지금 구하다 보니 같아졌어. 특수한 경우로 넘어가더라 이런 말이겠죠. 이해되죠? 근데 이 문제는 아마도 세제곱 나왔으니까 특수한 경우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얘를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자, 2가지 조건이 부족한데 질문을 나왔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 식의 폼을 얘네들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위 2개에서 만들 수 있는 식, 그 다음에 요 식 변형해서 2개 연결을 시켜야 돼. 그러면 하나의 식만 갖고 쭉쭉 넘어가는 게 아니라 2개의 식을 보면서 접근점을 찾아야 돼. 네가 조금 다가와, 내가 조금 다가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수학을 보는 눈, 다항식 쪽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 쓰는 것입니다. 다항식에서 식을 내가 이렇게 막 정리하고 있어. 근데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왜? 계속 쓰다 보면 나는 쓰는 거에 열중을 하니까 그래. 그래서 식이 좀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선생님 정리를 하는 소리야. 식이 이 식하고 2개의 식이 잘 보여야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러지? 내 눈이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수학에 세로셈을 쓰는 것보다 가로보다 세로가 더 잘 보이는데 요것이 잘 보이니까 그래. 이렇게. 똑같은 남들을 봐야 되니까. 그러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잘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너희들이 그냥 가로셈이 약한 것이 그런 겁니다. 항등식 가면 선생님 가로셈 어제 3차례, 2차 쪼개는 방법 했었잖아요? 근데 그 연습이 어느 정도 필요해.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다 보면 중요하니까 알려준 거야, 그거를. 지금 우리는 세로셈 많이 하니까. 일단은 위의 식은 이 식에서 여기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 x세제곱이 갖고 있는 식, 우리가 알고 있는 식. 모르면 기본 공식 하나 적어놓고 가면 돼요. 이게 기본 공식이죠. 얘는 나왔고, 얘는 안 나왔고, 얘는 나왔고,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안 나왔고, 너무 많네. 안 나왔고,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얘하고 얘를, 좀 얘를 바꿀 수는 있잖아요? 왜냐면 얘는 나왔고 안 나왔고 나왔고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지금 종류가 3종류입니다. 다른 종류들이잖아요. 다른 종류들. 그렇지? 좀 줄여주는 것은 주의할 수가 있어. 하지만 여기도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얘를 정리를 해놓는 거야. 잘 보이게끔. 난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할지 아직은 모르겠다. 둘 다 일단 써놓는 거죠. 얘를 제곱해서 얘를 3배의 xy, yg, gx.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지금 준비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기 전까지는 해야 돼. 보기 전까지는.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얘 알고, 얘 알고, 얘 알고, 얘 모르고, 얘 모르니까 모르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놓을 필요성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여기가 지금 13이고요. 13 마이너스 3xyg는 1 마이너스 3 맞나요? 맞아요 이거? 얘는 1 맞죠? 여기는 지금 13 마이너스 얘는 1 이것은 없어졌고 1 마이너스 3 xy yg gx고 3으로 다 나눠질 것 같네.
넘기면 12가 되고 3으로 하면 4, 3, 3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순서는 뭐 아직은 모르겠어. 순서는 모르겠어요. 분상은 뭐 플러스로 그냥 만들기로. 그래서 4 이렇게 되겠죠. 사실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는 정리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안다는 거고, 굳이 여기까지 정리하지 않아도 여 정도까지 놔두면 됩니다. 아직 이 식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 식보다는, 여기 식보다는 이 식이 좀 더 간단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죠. 여기까지 했으면 주어진 식을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 되겠지. 주어진 식에서 선생님 저번에 전 힌트 xy가 있으면 xy 플러스 g를 생각을 해보자. yg 세 마리나 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한 마리만 있으면 조금 조심스럽지만, 세 마리가 있으면 얘가 x 1-g 1-x 1-y 하니까 xy xyg yg xyg gx xyg. 그러면 주어진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네. xy yg gx 마이너스 xyg가 세 마리에 뒤에 두 마리 xyg 마이너스 xyg. 오우씨, 똑같은 식이 나와버렸네. 이렇게 되네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류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식을 좀 변화를 시켜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하다 보면 뭐냐면 주어진 질문에가 힌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주어진 질문을 좀 바꾸다 보면 좀 근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71번. 71번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딱 이거네요. 3 플러스 루트 5, 3 마이너스 루트 5 두 개가 켤레입니다. 켤레. 자, 켤레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하는 행위 두 개를 더해본다, 곱해본다예요. 켤레가 나왔을 때 하는 행위가 뭐라고? 두 개를 더해보고 곱해본다가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 알아서 거기에서 무슨 정보를 찾아가지고 부족하면 다른 방법도 해봐야 돼요. 빼기도 해볼 수도 있고 나누기도 해볼 수도 있는 건데, 뭐 제곱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어요? 하지만 일단 켤레가 나오면 두 개를 더해보고 곱해본다. 요거는 기본입니다. 두 개를 더해봤더니 a 더하기 b, 지금 묶어주고 있는 중이야. a, b에 a 더하기 b. 지금 얘랑 얘랑 더해서 지금 좀 뭔가 규칙이 있게 쓴 겁니다. 더했더니 6. 두 번째 두 개를 어쩐다? 곱해본다. 두 개를 곱해본다. 두 개를 곱해보면 AB A분의 1 B분의 1 AB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곱했으니까 9에서 5를 뺐으니까 4. 그러면 자, 여기 AB랑 AB분의 1이랑 얘랑 상수항 합쳐질 수 있겠네. 얘는 문자가 하나로 보는 겁니다. AB 하나, AB 하나. 넘기면 AB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네. 오, AB는 1이네요. 보입니까? AB는 1. AB는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는 3이네요. 다 나오네. 끝났네. 그러면 세제곱 확보를 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 다음 작업 할 수 있는 것은 뭐 제곱의 합, 빼기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기본입니다. 켤레가 나오면 두 개 더해보고 곱해보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찾고 부족하면 더 찾고. 72번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2야.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이제 요거는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몫은 얘기 안 했다는 것은 어딘가에 있다 이거죠. 얼마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있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fx의 세제곱을, 와우 fx의 세제곱을 얘를
세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다. 나머지는 rx가 rx는 몇 차다? 1차다. 1차 이하다. 여기까지 써놓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자, 식이 나왔죠? fx 자리에 이 식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는 중입니다. 우리가 나누기를 할 때는, 나누어 줄 때는 인수가 잘 보이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목적이 몫이 아니고 나머지잖아. 나누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다항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졌다는 말 중에는 인수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5의 배수에는 5 곱하기가 있으면 다 5의 배수인 거지. 이게 인수가 보이는 것은 나누어 떨어지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를 볼 때 누가 잘 보여야 된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거니까 x제곱 플러스 1만 잘 보이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를 볼 때는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x 플러스 1이 들어간 놈과 안 들어간 놈으로 구분하면 돼. 차수도 낮으니까 나눌 수도 없으니까요. 차수가 높았다면 이 식을 다시 x제곱 플러스 1로 또 만들어냅니다. 차수가 높았다면. 그래서 얘를 몇 개로 보는 거야? 얘를 이렇게 막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일단 A, B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야. A 안에 누가 들었다? 얘가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럼 얘를 전개를 하다 보면 A 안에는 얘가 들어있으니까 A가 포함된 애들은 무조건 나눠 떨어지겠다. 이해됩니까? 얘가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인수가 있으면 무조건 나눠 떨어져. 이제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이제 얘 들어간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지. 문제는 얘가 안 들어가는 거야. 얘가 안 들어가는 건 누구다? 이거에 세제곱만 안 들어간다 이 말이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나올 수 있겠죠. x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는 애들은 저기 안에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x 플러스 2의 세제곱 안에는 x 플러스 1이 안 보이더라 이거죠. 여기까지. 이건 식의 변화야. 나머지가 아니고. 왜?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는 차수가 더 낮게 갈 때까지 해주는 거지. 내가 큐를 사가지고 너희들 나눠줬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너희들 3개씩 줬단 말이야. 근데 큐이 알고 남았어. 그렇지? 큐이 많이 남았단 말이지. 근데 이게 나머지야? 내가 다 먹어? 아니잖아. 똑같이 나눴으면 또 나눠주는 거지. 또 실패하면 또 나눠주고. 그렇지? 근데 나눠주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 부족할 수는 있겠지. 부족하면 다시 걷어. 요런 생각이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나누는 수보다 더 커버리면 더 나누면 되고, 마이너스가 되면 어째? 거두면 돼.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요런 식의 생각이야. 뭐, 어떻게 보면 5로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야. 여기를 다시 5로 나누라고 이렇게. 근데 내가 나누다 보니까 더 나눴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걷어야 된다고. 하나를 걷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6 곱하기 1 빼기 이렇게 한다고. 나머지를 우리가 식을 나누다 보니까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거야. 음수가 나온 다음에 자연수에서는 음수가 없어. 다항식은 음수가 아니고 차수니까. 다항식은 음수가 아니라 차수적인 개념이니까 음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자연수에서는 음수란 말이 있으니까 혹시 음수가 나오면 양수 바꾸는 작업이 요런 작업이다 이거야. 당황하지 말고. 오, 음수 나왔다? 아니죠. 5로 나눴으니까 5로 저 다시 채워준다 이거지. 5로 나눴을 때 2개가 부족하단 말하고 3개가 남는단 말은 똑같은 말인 것처럼. 초등학생들 잘 안 틀리는데 고등학생들 많이 틀리더라고 이거. 난 자연수적 생각인데 음수가 답이 나와. 나머지가 나왔어. 뭐야 이게? 마이너스 1을 적는 애들 많아요. 그렇어요? 양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로 나누려고 했는데 나머지가 3차야. 말이 안 되겠지. 뭐 얘를 다시 얘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얘를 다시 이거 나누면 되잖아. 3차를 얘로 나누는 것은 뭐 1도 아니지. 그리고 남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식의 모습을 만들고 속의 모습에는 x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간 것은 무조건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가 들어가는 애들은 무조건 나누어 떨어지니까 한 번만 적어도 관계는 없다 이 말이죠. 됐어요? 그리고 요놈의 세제곱 되는 건데 이건 식의 변화야. 얘를 내가 다 나눈 게 아니고 일부만 나눴다 이거죠. 일부는 나눠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남았다. 이건 나머지가 아니야. 내가 다 나누는 게 아니야. 내가 뭐 두 박스 가가지고 한 박스만 나눠준 거야, 아직. 한 박스는 좀 이따 나눠줄 거니까. 알았어? 그래서 이 식이 차수가 얘보다 줄어들 때까지 또 나누는 거야. 나누고 실패하면 또 나눠주면 돼, 뭐. 알겠죠? 이 정도 나누기는 그냥 할 수 있겠죠? 다음. 73번. 두 다음식 FG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F를 G로 나눈 못과 나머지는 모두 F를 G로 나눈 못과 나머지가 모두 GX 플러스 X제곱이요. 좀 이상하죠? GX로 나눈 못도 얘고 다시 적어볼게요. FX를 GX로 나눈 못과 나머지가 모두 얘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뭐는 생각해야 돼? 항상 나머지 나누기에 대해서 차수적인 생각을 무조건 하고 있어야 돼. G의 차수, 나머지의 차수가 더 작아야 되겠죠. 이 G가 살아있으면 안 되겠죠. 더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G는 몇 차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렇지? 만약에 G가 1차였다고 봅시다. 1차에 그럼 여기는 몇 차가 돼 나머지는? 3차가 되니까 말이 안 되겠죠. 2차도 말이 안 되겠죠. G가 3차면 3차니까 3차를 제거시킬 수만 있다면 가능하겠네요. 얘가 4차면 얘는 몇 차야? 4차가 남아 안 남아? 남겠죠. 안 되네요. G는 3차입니다. 그래서 G는 3차고 뭐로 시작한다? 제거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으로 X세제곱으로 출발한다. 효과 되겠죠? GX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는 생각이 난 것은 GX는 마이너스 X세제곱으로 출발하는 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식에서 GX를 얘로 나눈 몫은 2차식이다. GX를 얘로 나눈 몫은 2차식이다. GX는 3차니까 얘는 몇 차가 돼야 돼? GX를 GX 플러스 X 세제곱으로 나눈 몫이 몇 차라고? 여기가 2차래. G는 현재 몇 차였어? 3차였잖아. 얘는 3차였으니까 얘는 당연히 1차여야 된다 이 말이죠. 1차라고 했으니까 2차항의 개수는 없네요. 얘가 1차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G는 이제 여기까지 나오네요. 0x제곱까지 나왔고 1차 모르겠으니 두 개밖에 없으니까 ax 플러스 b 여기까지 줄이고 여기까지 쓰면서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식을 쓰면 여러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ax 플러스 b의 2차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그런데 이제 바로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좀 부족하면 좀 더 다시 와서 해석을 해봅시다. 다식이네요. 다식에서 F형 더하기 G형인데 F형은 여가 있죠. F형은 FX는 GX는 여기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일단 G형은 얼마입니까? G형은 B죠. G형은 B라고요. F형은 0, 0, 0, 0, 0 0, 0, 0 없어지고 0 없어지고 얘는 뭐야? B제곱 B네요. 그래서 F형은 뭐라고? F형은 B제곱 플러스 B네요. 오케이.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0에 대해서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됐습니까? 뭐 이제 우리는 뭐만 찾아주고 합니다?
A만 찾으러 가면 되겠죠? 자, 이 식 이용해서 B 구했고요. A는 지금 이용하지 않은 식 딱 이 식 하나 아니에요? 이용하지 않았어요? B 대신 얼마를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우리는 찾는다 이 말 되겠죠? 2차식을 2차식을 찾는 방법이 tx제곱 이거 지금 3차인데 얘가 있어서 지금 얘가 뿔마 1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써보겠습니다. px제곱 자 얘가 3차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문자 너무 많이 쓰면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를 마이너스 a분의 1로 적을까요? 이렇게 적을게요. 그냥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됐고 2차가 없습니다. 2차 없어요? 여러분 2차는 지금 a분의 1x 제곱이니까 없으니까 2차는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x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x가 되면 2차가 없어요. 그럼 상수항은 지금 플러스 1이겠네요. 그럼 누구는 비교해? 1차항으로 비교하면 되겠죠 이제. 식2 대시죠. 3차를 지금 ax-1이 나오니까 얘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1차로 비교하면 1차는 왼쪽은 a, 오른쪽은 a 플러스 a 제곱분의 1. 바로 되나 보네?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말이 안 돼요 지금. 다시 어디까지 왔어 지금? 몫은 2차식이다. 얘를 gx 플러스 3x가 gx 플러스 3x는 요거 b가 지금 아까 마이너스 1이 나왔고 자 얘를 gx를 gx 플러스 x제곱 나눈 요놈으로 나눈 몫은 2차식이다. 나눠 떨어져야 된다 소리죠.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됐고요. 2차항이 없습니다. 2차항 이렇게 하면 a분의 1 x제곱이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분의 1 x제곱이죠. 1차항은 지금 요놈이 플러스 a제곱분의 1이고 요것이 플러스 ax가 플러스 ax고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말이 되는 것은 a가 0인 경우가 있는데 0은 말이 안 되는데 g가 1차야 되니까 0은 아니야. 뭐가 안 나오네요? 뭐가 잘못됐죠? 현재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요건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확인해가지고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흐름은 맞는 것 같은데. 문제 안 남았으니까 일단 다 하고 쉴게요. 자, 74번. 선생님이 여기서 끊기 애매해서 일단은 다 풀어놓고 하려고 한 거야. 자, 74번 볼게요. 두 다음식 fx가 있는데요. fx는 지금 3차, 3개짜리 3차, 어떤 누군가는 3개짜 3차를 전개한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3개짜 3차는 거의 우리 전개하지 않습니다. 3개짜리 전개는 진짜 어려운 문제지만 한 번씩 등장합니다. 3개짜 3차 전개하지 않는다 이거고 gx는 2차, gx는 쉬우네요. fx를 gx로 나눈 나머지는 r은 x. 자,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세제곱을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어라. 오! r1x. 조금 전에 우리가 한 것과 비슷하네. 조금 전에 했던 거 좀 더 쉽습니다. 이런 식이 확실히 나왔어요. 얘로 나누라.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라겠지. 이 식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요거 바로 왼쪽 문제와 똑같은 거야. 얘를 전개할 수는 없고 우린 뭐 할 거야?
x제곱 플러스 2를 만들어내는 거야. 식에서 x제곱 플러스 1을 만들어내면 여기 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2를 만들어내면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x 플러스 2죠. 플러스 2고 여가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내면 얘를 전개하면 얘가 대부분 있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건 딱 얘만 없는 거죠. 세제곱만. 그럼 이 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겠네요. x제곱 플러스 2에 q1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바뀔 거고, 아직은 지금 덜 나눴죠. 얘가 얘로 더 나눠줘야 되겠죠. 얘를 직접 얘로 나누면 바로 x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두 번째도 식만 적어볼게요. 두 번째도 거의 비슷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xfx, xfx 를 gx로 나눴다. 나머지가 r2x다. 거의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똑같이 갑니다. 일단 똑같이 가고 차이점은 딱 이것밖에 없겠네.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얘가 인수가 다 있는데 얘만 없는데 x를 곱했다만 없네요. x-1의 세제곱 여기까지 있네요. 다시 그래서 지금 2차로 나누는데 이놈 4차를 2차로 나누라 이거지. 이런 나누기는 뭐 형태 만들어도 되고 쫓아가도 되고 때려 맞춰도 되고 그렇습니까? 직접 나눠도 되고 됐어요? 직접 나누기 싫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연습 한번 해봐야 되니까. 얘가 지금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이래 되겠죠? 쫓아가는 방법 연습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는 중입니다. 몫이 지금 x제곱 4제곱 돼야 되니까. x세제곱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이거밖에 없네요. x세제곱 맞나요? x제곱은 현재 2x제곱이 있고요. 요거 있는데 3x제곱이 되니까 얘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x제곱까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추가되는 상황이 마이너스 6x하고 플러스 2가 추가돼요. 그럼 뒤에서 제거를 시켜줘야 돼. 플러스 6x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오우, 얘는 연습해봐야 된다 하는 거고,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해보는 거고, 다음에 이런 식의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4차는 2차로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야. 4차를 2차 나누려고 하면 못 나눈다가 아니라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직접 나누기도 나옵니다. 직접 나누기 해도 돼. 다음 75번. 75번은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있는 그대로 식을 적으면 됩니다.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목 q1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1x 나머지를 r1 1번을 나누면 2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나 보네. 이런 거네. 여기 이 자리에 1번을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x 플러스 r2 여기까지 정리하면 역시 x 플러스 2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되네요. x 플러스 2의 제곱 q2x 플러스 r2x 플러스 2 플러스 r1 이렇게 된다고요. 이제 한 번만 더 해보면 규칙성이 있겠죠. r1, r2, x-1, r3, x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아, 여기 나오네. 4제곱으로 나누면 4제곱 나누면 나머지 있겠죠? 4제곱 나누면 나머지가 어떻게 될 거냐면 Rx는 4제곱 나눴다는 것은 얘를 4번 했으니까 3, 2, 1 이러고 가겠냐. 그러면 3 R4 x 플러스 2의 세제곱 R3 x 플러스 2의 제곱 R2 x 플러스 2 플러스 R1 이렇게 Rx가 된다 이 말이에요. 차근차근 적어봐야 돼요. 2개밖에 안 나왔지만 이 말이고, 여기다가 R1, 2, 3, 4는 0 아니면 한 자리 자연수예요. 0부터 9까지 R에는. 근데 여기다 8을 넣었더니 1024래. 8은 뭐예요? 8 넣으면 10이네 10. R4 1000 플러스 R3 100 R2 10 R1 이래 되니까 1024 이래 나오네요. 그러면 3 1 0 2 4 이래 되네요. 그럼 세제곱 나눠 나오면 나머지가 이쪽이네요. 그렇죠? 여기 0이 6 빠지니까 답은 이놈이 답이네요. 이놈 2x 플러스 2 플러스 4가 답이 되겠네요. 2x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은 76번은 했으니까 넘어가 될까요? 77번. 자, 77번. AB 4 이등변 삼각형 그림과 같이 AB 위에 1, 2 잡았습니다. 평행한 선, 평행한 선, 평행한 선, 평행한 선 거예요. 평행한 선 뭐였으니까 닮음 생각해야 되겠고, 그 문자 설명 나왔고 여기까지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AL1, L2B 두 개를 곱해서 1이고 어두운 부분의 넓이가 삼각형의 전체 2분의 1이 된다. L1, L2를 잡을 때 요 길이를 구하시오 이래야 되겠네요. 나 문자를 놔볼게요. 현재 뭐 문자가 하나, 둘, 세 칸이니까 X, Y, G도 편한데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기를 X 넣고 관계없어요. Y를 넣고 얘를 G를 넣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사실은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4고요. 한 변의 길이. 이 조건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고 X, Y는 1이고요. 한 변의 길이 4, 그 다음에 아까 이 길이는 1을 여기까지 했고요. 일단 안 한 게 어두운 색의 넓이, 요 넓이가 전체 2분의 1. 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얘는 늘 쓸 수 있는데. 자, 넓이의 B를 적어야 돼요. 이 길이는 현재 4죠. 그럼 이 삼각형이 닮았네. 몇 대 몇? 4대 X제곱. 맞나요? 맞아, 안 맞아? 얘는 4대 G제곱. 4대 Y제곱. 세 개를 다 더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B를 분수로 쓰면 식이 좀 더 빨라집니다. 16분의 X제곱 더하기 16이 4의 제곱이야. 4의 제곱 대 Y제곱 4의 제곱 대 G제곱 은 2분의 1. 식 이해됩니까? 요 식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 한꺼번에 쓰려다가 지금 따로따로 쓴 거야. 이 뜻이 뭐냐면 이거 넓이분의 이거 넓이분의 이 넓이, 이 넓이분의 이거 넓이 비율이지. 얘를 다 더해서 얘를 세 개를 다 더했더니 2분의 1이다. 이 닮음에 요거는 아주 많이 쓰는 기술인데 요걸 쓰면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X 예? 넓이에 비해서 제곱을 한 거예요. 닮음 넓이 비는 제곱비잖아. 제곱비로 넓이 비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G제곱은 얼마다? G제곱은 이제 8이다. 식
하나, 둘, 세 개 나왔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같이 15g를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합이 나왔고 제곱의 합이 나왔고 xy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한 번씩 가볼까요?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제곱을 x제곱 y제 g제곱 플러스 2배 xy yg gx 그래가지고 합은 4, 16 제곱합은 8 플러스 2배 xy는 1 g로 묶어내면 x 더하기 y죠. x 더하기 y는 g에 x 더하기 y는 4 마이너스 g였나요? 합이 4였습니까? 3개 변의 합, 3개가 합이 4였잖아요. 식이 이런 식이 나오네요. 나온 조건 쓰고 썼더니 요 식을 관찰을 잘 해봤더니 요 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쓴 거야.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g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와버렸네요. 8 넘기고 8 넘기면 6 g 넘기면 g제곱 마이너스 4g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됐네요. 식이 이상한데? 미수분이 안 되는데? 아니고 얘가 2가 있군요. 2가 있어서 넘기면 8, 4, 3이네요. 연산? 연산이야. 그래서 g는 얼마다? g는 1 또는 3이 된다. 그러면 상황상 지금 얘가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2보다 크니까 얘는 2보다 작게 됐으니까 g는 1이 됐네요. 마무리 끝. 답은 15가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2단은 넘어갈게요.